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 과거 분석 및 미래를 예상해 보자 라는 제목으로 요즘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 이슈에 대해서 얘기도 많고 하락장이 좀 펼쳐진 상황이죠. 그래서 마냥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과거에는 어땠는지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한번 같이 과거 데이터를 보고 지금 현재 상황과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과거에 지금 코로나 폭락전과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해서 미국이 경제 위기, 또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었습니다. 2008년 9월이었고요. 그때 증시가 이렇게 많이 빠져서 하락을 대폭락장을 경험을 하다가 2008년 11월부터 제가 표시를 잘못한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양적 완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한 게 아니고요. 1차, 2차, 3차로 양적 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축소를 들어갔는데 양적 완화를 해서 이때도 이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서 주가가 부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 양적 완화 규모를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로 횡보장이 펼쳐졌다가 첫 테이퍼링 언급을 2013년 5월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대폭락장을 경험을 하고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작해서 쭉 올라왔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부터 첫 테이퍼링 언급 13년 5월까지의 그래프입니다. 참고로 나스닥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첫 테이퍼링 언급을 13년 5월에 하고 채권 매입, 즉 양적 완화 종료 때까지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3년 5월에 이제 테이퍼링 언급이 시작되고 나서 7월까지 이 정도 빠졌는데 이게 한 8% 정도 빠졌고요. 근데 정작 진짜 테이퍼링을 13년 12월에 시작을 했는데 한 이 정도 되겠죠. 여기까지 언급을 한 후에 시작할 때까지 30% 가까이 또 상승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뭐 테이퍼링 시작하고 뭐 2차, 3차로 나눠서 시작이 됐는데 박스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이렇게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고 나서 또 이렇게 2차, 3차를 하고 나서 채권 매입이 이제 종료가 14년 10월에 정작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빠진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이 차후에 오지 않겠느냐라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 10% 정도 빠졌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테이퍼링을 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 이제 막상 테이퍼링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겠네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면은 시장이 이제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입니다. 뭐 돈이 빠진다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걸 두려워하고 거기서 변동성이 오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우려가 해소된 후에는 정작 또 15%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신기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테이퍼링 언급부터 시작할 때까지 30% 상승을 했고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테이퍼링이 끝날 때까지도 또 15%가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즉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면은 시장은 다시 상승 랠리를 펼치는구나 라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뒤에서 우리 상황이 현재 어디 있는지 한번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매입이 종료가 되고 양적 완화가 끝나고 금리 인상은 정작 한 8달 뒤에 발표가 됐고요. 시작은 2015년 12월에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을 발표하는 6월부터 여기까지 또 웃기게 양적 완화 끝나고 나서부터 금리 인상이 나오는 시기까지 또 2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또 폭락장이 펼쳐졌습니다. 이때 한 20% 정도가 빠졌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박스권을 타다가 이제 양적 긴축은 그러니까 돈을 푼 게 아니고 돈을 땡기는 거죠. 이제 경제 호황이 왔으니까 우리도 미래에는 이제 지금 양적 완화를 했고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고 이제 테이퍼링이 끝나면 금리 인상이 나올 거고 또 박스권을 타다가 또 올라가다가 양적 긴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제가 호황에 맞는다면 말이죠. 근데 웃긴 게 채권 매입이 종료되고 금리 인상이 나올 때까지 20%가 또 올랐고 물론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나서는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위험 자산인 주식에서 또 20%가 빠졌지만 다시 박스권을 타다가 양적 긴축이 나올 때까지 35% 거의 40% 가까운 상승 랠리를 보여줬다. 그래서 뭐 복잡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과거 차트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때가 이제 리먼 브라더스 파산, 즉 지금 우리한테 비교를 해보면은 코로나 대폭락장이 온 거죠. 근데 양적 완화를 시작을 하고 첫 테이퍼링 언급이 이때 나오고 테이퍼링을 13년 12월에 시작을 해서 채권 매입을 이제 양적 완화를 2014년 10월에 끝내고 금리 인상 발표가 15년 6월, 인상 시작은 12월, 양적 긴축은 이때 나와서 이때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단계가 지금 어디쯤 될까요?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대폭락장이 왔었고 양적 완화 시작했고 테이퍼링 언급 나왔죠. 테이퍼링 시작. 지금 우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뭐 유동성 장세로 여기까지 올라온 건 모두 다 알고 계실 거고 지금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가 우리가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선뜻 주식을 사기도 두려운 거고 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른다. 근데 과거 데이터를 이제 거울처럼 비춰보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왔죠. 채권 매입 종료, 금리 인상, 뭐 양적 긴축, 뭐 안 좋은 악재들이 많다고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는 해요. 하지만 과거 실제 주가를 살펴봤을 때 뭐 그런 악재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그래 봤자 테이퍼링을 시작한 시기에 이제 4,000달이었는데 지금 우리 주가가 15,000이 넘죠. 이게 물론 2014년이니까 한 8년 전 이야기긴 하지만 8년 만에 나스닥이 4배가 뛴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증시를 가져다가 살펴보면은 코로나 대폭락장이 일어났고 양적 완화가 3월 말에 시작이 됐고요. 대유동성 장세로 무제한 양적 완화로 나스닥은 140% 가까이 고점 대비 저점 대비 14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이제 8월, 9월, 10월에 나오면서 테이퍼링 우려로 횡보를 하면서 이때 또 빠졌죠. 그래서 테이퍼링 우려로 이제 9월 하락장 마이너스 8% 정도를 나스닥이 맞았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테이퍼링이 가속화될 것이다. 금리 인상이 내년에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로 또 8%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다시 볼게요. 그럼 우리가 어디 있느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코로나 대폭락장, 테이퍼링 시작, 테이퍼링 끝, 금리 인상 시작, 그리고 양적 긴축 단계로 오는데 우리는 현재 중간에 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주가는 지금 여기를 뚫어서 뭐 코로나가 없었다고 했더라도 이제 만스닥은 넘었겠죠. 이제 만스닥을 꿈꾸는 얘기들이 2019년 말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뭐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저는 뭐 이런 데일리, 뭐 시즈널한 이런 이벤트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자금을 빠르게 돌려야 되시고 뭐 빚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처럼 감당 가능한 선에서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한다면 길게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여기다. 근데 과거 데이터를 밀어봤을 때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고 뭐 금리 인상 양적 긴축을 하더라도 주식은 즉 나스닥은 오른다, 올라왔다라고 과거 데이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목을 바꾸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리먼 브라더스 대폭락장 그때 막 죽는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때가 여기고요. 지금 코로나 대폭락장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 있다?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주식은 올라갑니다. 물론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엄청난 대폭락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는 이 그래프 꺾이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무섭지만 저도 이때 진짜 무서웠어요. 이렇게 뭐 하락을 거의 몇십 프로씩 했으니까. 근데 돌아보고 나면은 미국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증시 부양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냐? 뭐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돈을 쓰거나 소비하거나 그러지 말고 자산으로 바꿔서 뭐 나스닥에 있는 우량 기업들 뭐 또는 성장주를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수익 극대화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현금을 쓰거나 해서는 자산가 부자가 절대로 될 수 없고 이 과거 데이터를 밀어봤을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좋은 주식을 모아가야만 이 주식 급등 뭐 길게 보면 급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흐름에 탈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테이퍼링이 가속화됐고 금리 인상 나올 거고 뭐 이런 안 좋은 악재 뉴스들이 나오지만 지나고 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 프레임을
뭐 한 달, 두 달, 길게 봐야 1년 이렇게 보시지 말고 지금 이게 2008년부터 2021년, 지금 거의 2022년이죠. 14년 타임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년은 잡아야 이런 큰 폭락 이벤트가 와도 우리가 무덤덤하게 이것도 박앤세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산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결국에 부자가 되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 즉 나스닥 과거 분석 및 미래를 예상해보자 라는 제목으로 지금 우리가 과거 리먼 브라더스 폭락장에서 어, 극복할 때까지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코로나 사태에서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봤고, 테이퍼링 금리 인상이 있더라도 미국이 건재하다면 나스닥은 올라왔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서 과거는 어땠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미래도 반복이 될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하는가? 라는 이러한 공부들을 좀 하시면은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제 투기나 도박이 아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자산가의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은 저 혼자 공부한 것을 정보 공유하는 차원에서 만든 영상이지 절대로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자분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